사실 그 명태균 씨는 제가 명태균 씨를 접견하러 갔을 때 마다 하는 얘기가 나는 여론조사 조작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았다. 그거 한 사람은 강혜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저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다 보라고 저한테. 이 자료를 보면 누가 이걸 조작했는지 나오고 나는 그런 거 전혀 알지 못한다. 근데 실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강혜경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더라 나중에. 근데 나는 그 내용을 모른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정확하게 모르니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판에서 밝히세요.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강혜경 씨는 사실 그 전에 저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할 때 실제 여론조사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는 저런 식의 그 로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라고 명태균 씨가 했는지를 설명을 저한테 다 해줬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바로 진짜 그 회원 명부, 당원 명부들, 사실 당원 명부는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당원 명부들이 이름, 나이, 성별, 사는 곳, 성향, 뭐 이제 전화번호, 네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있고, 그게 다 식별이 너무 가능하게, 다 완벽하게 다 예를 들면 이지은은 어디 살고 성향이 누구다 이게 다 나오게, 노영이는 어떻다 그런 자료들이 3만 개 정도, 뭐 그 이상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먼저 받아. 원래 당원 명부를 여론조사 팀에서는 받으면 안 되는데 원래는 안심조사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당원에 대한 거를 하더라도 안심조사 번호를 안심번호를 받지 않고 아예 그냥 생으로 받아.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돌려본대요. 한 1,000명 거, 2,000명 거 이런 식으로 뭐 다 돌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성향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김재원을 뭐 한다, 이 사람은 홍준표를 한다. 그럼 그거를 미리 다 표시를 해놔요, 옆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냥 이 홍준표에게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그 자료 속에다 다 집어 넣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무작위로 전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전화를 막 해버려. 그러면 홍준표에 대한 것만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다고. 완전 조작이죠. 완전 조작이죠. 했었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었고, 반면에 이제 홍준표 씨나 아니면은 이 명태균 씨 쪽에서는 그런 명부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명부 가지고 나는 본 적도 없다. 나는 그런 명부 갖고 장난친 적도 없다. 나는 제대로 조사하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만 지금 말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실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제 따져보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아니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휴대폰 번호가 들어간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2014년 16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부실장으로 근무했을 때 조직국장을 제 당 동기를 시켰어요. 기조국, 조직국, 총무국 여기는 딱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당대표가. 그 조직국장 했는데 제가 다음번 대선을 대비해서 조직국장한테 저기 당원 명부 좀 줘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로그인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접속해가지고 누가 프린트를 하고 누가 파일을 다운받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 그게 범죄 행위라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당 조직국은 그렇게 관리가 철저한데 대구시 당원 명부가 홍준표 캠프로 이렇게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됐다는 것은 대구시당에서 유출됐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구시당 차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부산도요? 그런 식으로 자료가 부산시장 선거할 때 그런 식의 당원 명부들이 쓰였다라는 또 소리가 있더라고요. 자,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당원의 정보는 전화번호, 전화번호하고 개인 이름하고 사는 지역은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실제 쓰이기도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매우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당원 가입을 언제 했는지, 사는 지역이, 이름이, 휴대전화가 이런 것들이 다 홍준표 캠프로 넘어갔다. 이게 여론조작에 써있다는 것도 범죄지만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의 느낌이 지금 어떨까요? 당에 내 개인정보가 제공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도 당원과 관련된 것을 실제로 법원에 압수수색해도 주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정당에서는 자기 당원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목숨처럼 그렇죠,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 바깥으로 다 유출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자료를 지금 봤단 말이죠. 물론 이제 전화번호가 가려져 있긴 하지만 그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됐다면 당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홍준표 대구시장 되기 위해서 아예 통째로 빼내 가서 이거를 여론 조작을 할 때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저는 전례가 없는 범죄 행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니, 저는 이제 이게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구시장을 훔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바로 그거죠. 여기는 국힘에서 경선에서 이제 공천 주면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경선에서 1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론을 조작을 한 건데 일단 당원 명부를 유출하고 유출받는 것만 하더라도 정당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또 이런 내용으로 여론조사 의뢰하는 것 자체가 통계법 위반 그리고 거기에서 밝혀진 지지 성향 같은 거를 다시 받는 것도 통계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이거는 다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일단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해가지고 띄울 수 있지만 실제 경선 관련한 업체에서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선정이 안 됐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홍준표한테 굉장히 유리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선거를 해보면 데이터가 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확보하는 게 절반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지 성향이 쫙 분석이 돼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편 사람들한테는 연락 안 해도 돼요. 김재원이라든지 유영아를 지지하는 사람들 전화번호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하게 시킵니다. 밑에 사람들한테. 해서 그걸 또 1, 2, 3번으로 다 나눠요.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아 홍준표 선거 사무실 싫어요. 전화 끊는 사람은 어차피 내 편 안 되니까 빠지고 그렇지. 말고 그래요. 적당히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쫙 정리해서 보통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아 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니까 저장하시고 앞으로 제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 굉장히 감동받거든요. 그렇지, 감동받지. 김재원은 나한테 문자 한 번 안 보내던데 홍준표는 나한테 직접 전화했네. 그렇죠. 이러면서 돌아갑니다. 맞아요. 돌아섭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바까리 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그냥 그 중립적이어야 할 여론조사 기관이 그냥 선거 사무실 일을 그냥 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만든 거죠, 홍준표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러한 당내 경선이 벌어지게 되면은 당에서는 안심번호 형태로 해가지고 당원 명부를 넘겨줘요. 그래가지고 그 후보 측에서 그 안심번호로 전화해서 그냥 선거운동 하라고, 여론조사도 하라고 이렇게 넘겨주거든요. 그것을 갖고 있다가 여론조사 업체에 당원 명부 일부를 넘겨줘가지고 여론조사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건데 이런 식의 휴대폰 번호가 직접 갔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창녕에 출마하느냐 아니면 양산에 출마하느냐 여러 지역구를 놓고 이제 있다가 2020년도에 대구로 들어와서 무소속으로 수성을이 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